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미스트리 간단히 지배하는 K간접학 강사 김원주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이제 저와 함께 화학원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개념을 출발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파이널까지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죠. 많이 남아 있어요. 1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과목 수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5과목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5과목 이상을 공부할 때 그걸 365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대충 5, 7은 35, 한 70일 만에 한 과목씩 끝내야만 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전 과목을 골고루 쫙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요. 주로 전반기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하죠.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이과니까 수학이 중요하니까 수학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국어 영어에 중점을 두고, 과탐은 대충 쫓아가다가 2학기 들어서면서 여름방학부터 확 잡아당기고 올라가겠지. 절대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반복이에요. 반복을 누가 많이 하냐에 따라서 점수의 폭락이 굉장히 심해요. 왔다 갔다를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내용도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과목 수도 과탐이 2과목으로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틀릴 경우에 여러분들이 받는 그 감은 굉장히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과탐을 차곡차곡 공부하셔야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 방에 땡긴다. 절대 안 됩니다. 왜? 남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화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 그거부터 하나씩 해보자고요. 안에 들어가서 내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화학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냐? 그리고 누가 공부해야겠냐? 그럼 이 개념이라는 파트는 뭘 공부하는 곳이냐? 그걸 하나씩 잠깐 설명해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여러분들은 화학원을 선택해야 되는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1, 2, 1, 2, 1, 2, 1, 2 8개가 있는데 도대체 왜 화학원인가? 화학원 이유가 있어요. 과탐 2과목 선택 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니까 여러분들이 등급을 받는데 유리할 거예요.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해요. 많은 학생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안에 들어오는 명수가 많아지죠. 퍼센테이지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등급을 따는데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화원과는 달리 개정화원은 덜 어려운 내용들, 즉 응용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개념에만 충실하면 여러분들의 성적 완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처럼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다고요. 이건 화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개념에만 충실하면 분명히 성적 왕창왕창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셔야 되죠. 되셨죠? 그리고 왜 화원인가 하면 저도 화학과를 나왔지만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대학 전공 선택할 때 화학을 미리 공부해두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대학 가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화원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화학원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총 4단원으로 돼 있어요. 일단 1단원 화학의 언어가 돼 있습니다. 이 화학의 언어에는 인류 문명과 화학해서 인류 문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물질의 항과 화학 반응식 하면서 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반응식, 즉 화학에서 쓰는 언어들을 배워요. 그게 1단원이고요. 2단원은 개성 있는 원소라고 해서 원자 파트예요. 원자의 구조 배우고요. 오비탈 배우고요. 그 모형에다가 전자를 배치해보고요. 주기율표를 배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3단에 넘어가면 이제 아름다운 분자색이라고 해서 분자 단원을 배우게 되죠. 이 분자 단원에는 분자 구조의 다양성, 분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화학결합, 전기분해, 이온결합, 결합들에 대해서 배워요. 공유결합, 금속결합.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분자 구조.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평면구조예요? 입체구조예요? 삼각뿔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구조들을 다 알아내셔야죠. 그리고 나서 끝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내용 중에 어려웠던 단어 있어요. 탄화소 파트. 그 탄화소 파트 중에 뒤에 있는 고분자화합물이나 유도체는 빠졌고요. 거기에 탄소화합물에서 탄화수소 쪽만 배워요.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살짝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뀐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리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 여기는 잘 잡아 놓으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시험 문제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단원에는 이제 반응이 나오죠. 단물골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산화환원 반응하고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생물하고 연관돼 있긴 한데 생명현상에 의한 산염기, 그래서 DNA 구조 같은 걸 배워요. 그 안에도 산염기 중화반응이 있고 수소결합이 있고 공유결합이 있거든요. 이걸 대학에서는 생화학이라고 하죠. 약간 어려울 거예요, 맨 뒤에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학 내용은 아닐 거예요. 생물하고 겹쳐 있으니까. 되셨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렇다면 화원은 도대체 누가 공부해야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수능과 내신 화원을 대비하는 학생 누구나 다 들어야 할 겁니다. 특히 요즘은 진도가 굉장히 학교에서 빨리 나가고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념을 다 못 잡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학을 처음 접하는, 즉 옛날의 화학이 아니고 이제 개정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화투 내용들이 넘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개정화원을 처음 접하는 N생들도 당연히 이 개념은 반드시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라는 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저와 함께 공부할 건지, 제가 어디다 중점을 둘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수능에서 요구하는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강좌예요. 여기는 어려운 내용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그 개념을 잡기 위한 단원이지, 뭐 어렵게 막 계산할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러니까 너무 막 깊이 파고들라 그러지 말고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구나. 이게 개념 강좌고요. 되셨죠? 그 다음 첫 번째 단원과 두 번째 단원에 화학으로의 초대를 해놨어요. 물론 화학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가는 게 편하겠구나 해서 제가 화학으로의 초대 강좌를 넣어놨어요. 그걸로 여러분들 기초 개념을 동시에 완성해 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학은 어차피 단어, 용어 싸움이에요. 같은 단어를 같은 뜻을 가진 걸 단어만 살짝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용어에서 어려운 용어까지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요건 암기하자, 이건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딱 구분해 드릴 테니까 암기할 건 그 자리에서 딱 암기해 주시고, 이거는 이해니까 암기할 필요 없다, 그럼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되셨나요? 자, 이제 저 해야 될 거, 이런 어려운 화학 과목을 해야겠는데 저도 답답해서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루한 강의, 지루한 개념 강의, 그건 놉니다. 저와 함께 이제 아주 쉬운 거 쉽게 이해하면서 가보자고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화학의 세계에 한번 빠져볼 건데요. 1강 시작해보자고요.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1페이지에 있는 1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으로의 초대 1강이에요. 이 화학으로의 초대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이 화학으로 초대 1강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째, 제 옆에 보이는 주기율표.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주기율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이 주기율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1번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이 주기율표를 화학에서 알면 화학은 50%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결국 화학은 주기율표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질 거니까 이 주기율표를 암기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에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화학을 처음 하거나 용어가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화학으로 초대 1번에서는 이 주기율표를 설명한 다음 원자 분자를 살짝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온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한글로 염화나트륨은 알겠는데 NaCl이라고 못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특히 다원자 이온이 돼서 이온들이 여러 개가 합쳐 있을 경우에 황산구리, 투, 옆에 그리스 문자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못 쓰시는 분들, 왜 AgCl은 AgCl2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은 내가 알고 있다.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화학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잡아내세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1강이 일단 주기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옛날부터 쫙 해서 왔죠. 자, 일단 주기율.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할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일단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 원자번호 순서. 거기다 밑줄 하나 그으세요.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순서대로 써놨어요. 됐죠? 그 다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주기적. 주기란 말 알죠? 주기, 1주기, 2주기. 저기 1주일, 2주일, 3주일. 7일마다 돌아오죠? 자, 주기적. 이해 가셨죠?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원자번호 순서로 써놨다. 되셨죠?
자, 밑에 주기율의 주기적 성질.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할 때 2개, 8개, 8개, 18개, 18개, 32개 순으로 나타나요. 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20번까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끝납니다. 그 밑에는 제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쫙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란탄원족하고 악팀족이 있는데 그 란탄원족, 악팀족은 요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가면 주기율표 모양이 안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쓰게 되죠. 되셨죠? 자, 이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제가 옆에다가 주기율표를 1번부터 20번까지 먼저 쓸 테니까 그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는 분명히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반 이상은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학교에서 암기하라고 했을 테니까. 근데 암기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되셨죠? 반드시 암기. 주로 첫 글자를 따서 20자를 외우셔도 되고요. 외우는 방법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방송 불가용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뭐 이상한 단어를 섞어서 외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화학에서는 주기율표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첫 자만 따볼게요. 수, 해, 리, 배, 비, 시, 노, 오, 불, 네. 나, 마, 알, 시, 인, 황, 염, 아, 카, 칼. 수에리베 비시 노블레 나마의 신황염화 카칼. 이게 글자가 딱 20자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수해리베 비시 노블레 나마알 시인 황염화 카칼.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시는 거예요. 자, 수소죠. 해, 리, 배, 비, 시, 노, 오, 불, 네, 해. 됐죠? 거의 발음대로 써놨죠? 수, 해, 리, 배, 비, 시. 이해가시죠? 그냥 발음대로 쓰는 거예요. 노, 오, 불, 네. 이게 왜 불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불네. 됐죠? 플로린. 이게 옛날에 플로르라고 했었어요. 이게 플로린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고요. 한국말로 불소. 치약에 들어가죠. 불소 치약. 되셨죠? 불소. 네온. 나, 마, 알, 시, 인, 황, 염, 아, 카, 칼. 되셨죠? 나마, 알, 시, 인, 황, 염아, 카, 칼. 됐죠? 여기에 상표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들어가서 막 외우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분명히 친구들 사이에 돌거나 하는 얘기들 많을 거예요. 수해, 리베, 비시, 노, 블레, 나만 알짓, 콜라, 카칼. 상표 이름이라 시, 콜라, 카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뭐 별의 방법이 다 있죠. 세로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리, 나카, 베마카 이렇게 막 세로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수해, 리베, 비시, 노, 블레, 나만, 시, 황염화, 카칼. 되셨죠? 이름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화학에서는 이름 모르면 큰일 나요. 자, 여러분들 해보세요. 수소, 헬륨, 그 다음 리튬, 그 다음 베릴륨, B는 붕소, C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용어 바뀌었다 그랬어요. 네온. 되셨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는 다 하는 말이죠. SI가 규소, P가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되셨죠? 저는 어릴 때 칼륨하고 칼슘이 너무 헷갈렸었어요. 그러다 이제 선전에 칼슘 주스가 나오면서 아, CA가 칼슘이구나. 그 다음 아주 쉬워졌죠. 되셨죠? 하여튼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주기율표를 파헤쳐 보자고요. 이걸 파헤치셔야만 여러분들이 아, 화학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세로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족이라고 부를 겁니다. 족. 가로줄을 뭐라 부를 거냐면 그렇죠. 죽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족은 1쪽부터 18쪽까지 있어요. 되셨죠? 1쪽부터 18쪽까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쓴 건 지금 1, 2, 13, 14, 15, 16, 17, 18쪽이에요.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가 빠져 있죠. 이 3족부터 12족까지 빠진 이유가 있어요. 원래 주기율표로 가볼까요? 원래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8쪽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는 빠져 있어요. 물론 12족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요 사이에 있는 걸 우리는 전이원소라고 불러요. 대체적으로 중금속으로 돼 있죠. 여기는 성질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나머지들을 전형원소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전형원소만 배웁니다. 전형원소 어려운 뜻 아니에요. 전형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각 족마다 특이한 성질이 전형적으로 딱딱 나타나는 거. 그래서 3족부터 12족까지가 싹 빠지고 나니까 1, 2, 그 다음이 13으로 건너뛰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1, 2, 3으로 가긴 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2, 13, 14, 15, 16, 17, 18쪽으로 간다고요. 1, 2, 3은 아니지만 13으로 가니까 가긴 가요. 이 중간에 전이원소를 우리가 안 배워요. 그렇죠? 그래도 이 전이원소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구리, 아연, 니켈 이런 거 들어있어요. 이런 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시면 돼요. 감 잡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기율표를 1, 2, 13, 14, 15, 16, 17, 18쪽을 배우게 돼요. 가운데 있는 전이원소는 뺀다. 되셨죠? 물론 저기 12족은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 통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통으로 봤을 때 그렇다. 우리가 아는 건 전용원소만 배우고 있다. 그래서 1, 2, 13으로 가게 된다. 몇 가지 됐죠? 자, 이제 이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를 일단 암기한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암기해야 된다. 만약에 이거 암기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방송을 보는 남학생들은 그렇다고 치고 여학생들은 나중에 남자친구가 다 나같이 생길 거예요. 큰일 나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남학생들은 저같이 생긴 여학생을 친구로 삼게 될 거예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건 꼭 암기다. 됐죠? 상상을 해보세요, 빨리. 암기하는 게 더 낫지. 자,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안에 파헤쳐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교재에 2페이지 보세요. 주기하고 족에 대해서 써놨어요. 자, 주기.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현재 주기율표에서는 7주기까지 존재한다.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같은 수의 전자 껍질을 갖는다. 거기 밑줄. 전자 껍질.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족.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 현재 1족부터 18족까지 있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거기 화학적 성질이 비슷. 거기다 밑줄. 자, 수소는 1족에 위치하지만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 되셨죠? 1, 2, 13에서 18쪽은 1의 자리 숫자와 체외각 전자수가 같다라는 게 있죠.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펜을 놓으시고요. 펜을 놓고 제가 설명하는 걸 그렇다, 알았다. 이거 아는 내용. 요거 모르는 내용. 옆에다 빨리빨리 하나씩 이렇게 탁탁탁 쓰시기만 하면 돼요. 되셨죠? 자, 이 주기율표를 저랑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파헤쳐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한번 파헤쳐 볼 테니까 그렇게 막 너무 깊이 안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원자에 가면 다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한번 딱 파헤쳐 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원자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분자를 아셔야 돼요. 자, 원자, 분자. 원자, 분자는 나중에 원자, 개성 있는 원소에서 나올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쉬운 단어로 해보자고요. 원자, 분자라는 단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원자, 약으로 쓸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 다 알고 있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 원자다. 되셨죠? 분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 분자도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에요. 그렇다면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분자는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되셨죠? 이게 분자가 되면 H2O2가 돼요. 이렇게. H2O2가 되면 수소와 산소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H나 O가 돼버리면 수소, 산소의 성질이 없어요. 그게 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를 2개 이상 합치면 주로, 됐죠? 2개 이상 합치면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되겠죠. 대표적인 거, 물. 물 분자죠.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분자예요. 되셨죠? 이걸 전기분해해서 쪼개면 H와 O로 쪼개지겠죠? 되셨죠? H2O2가 되죠, 사실은. 하여튼 계속 쪼개. 그 결합에는 쪼개.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까지 가면 그게 원자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원자, 분자. 요 나중에 개성 있는 원소에서 나올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원자예요. 원자. 자, 그렇다면 원자 아직 지구상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자 모형을 그리죠. 자, 원자는
간단하게 할게요. 가운데 뭐가 있다? 다는 말이죠. 핵이 있다. 핵 안에는 플러스 성질을 가진 뭐? 그렇다. 양성자가 있다. 양성자. 그다음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다. 되셨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걸 나중에 동위원소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바깥에 껍질이 있어서 전자가 돌고 있다. 되셨죠? 그냥 저는 세 개로 그렸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원자란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있는 걸 원자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게요? 그렇죠. 전자밖에 못 움직여요. 핵 안에 있는 거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움직여 볼게요. 자, 전자 하나 잃어요. 자, 펜 놓고 빨리 보세요. 전자를 하나 잃었어요. 그럼 플러스가 하나 더 많죠? 양 이온이 되겠네요. 이해가셨죠? 자, 전자 두 개 잃으면 이 플러스짜리 양이온 되면 되겠네요. 이해가셨죠? 자,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주로 금속들이 일을 잘하죠. 자, 그렇다면 0에서 전자를 하나 얻어보세요. 마이너스 하나가 많죠? 이온이 되겠네요. 두 개 얻으면 2 마이너스. 되셨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얻으면 음이온. 되셨나요? 움직일 수 있는 건 전자뿐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원자의 성질은 전자가 결정할 겁니다. 이해가셨죠? 전자 결정.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하나 더. 거기에 보면 주기율표를 원자 번호순으로 써놨다고 했었어요. 원자 번호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원소 기호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원소 기호. 이것도 뒤에 원자에서 나올 거예요. 자, 필요한 것도 빨리빨리 쓰세요. 자, 원소 기호.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X라고 써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트륨이라고 써보자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양 네 귀퉁이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왼쪽 밑에다 뭘 쓰냐 하면 원자 번호를 써요. 나트륨은 11번이에요. 주기표 순서대로 해보세요. 수, 해, 리, 배, 비, 시, 노, 오, 불, 내, 나 11번. 됐죠? 자, 그렇다면 원자 번호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원자 번호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로 만들었습니다. 됐나요? 핵 안에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1번인 이유는 양성자가 한 개 있다는 뜻이에요. 나트륨이 11번인 이유는 핵 안에 양성자가 11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칼슘이 20번인 이유는 핵 안에 양성자가 20개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성자 수는 누구랑 같겠어요? 중성 원자의 전자 수하고 같겠죠. 그래야 0이 되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트륨 11번 이렇게 쓰면 이건 원자 번호가 11번이란 뜻이에요. 그럼 양성자가 11개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전자도 11개 있다는 뜻이다. 이해 안 간 거. 다 갔죠? 자, 이제 왼쪽 위에다가는 질량수를 쓸 거예요. 질량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원자의 질량을 쟀다는 뜻이죠, 이게. 질량을 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무게가 비슷비슷해요.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약 1840배쯤 가벼워요. 약 1837분의 1인가 그래요. 약 1840배쯤 가벼워요. 그러니까 질량을 재면 전자는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에다가 중성자를 더할 거예요. 나중에 동위원소에서 배울 거예요. 이렇다는 것만 알자고요. 됐죠? 자, 이제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나트륨의 질량수는 23이에요. 그렇다면 양성자하고 누구하고 더한다? 중성자하고 더한 게 23 나와야겠죠? 양성자가 11개니까 중성자는 12개짜리겠죠. 이해가셨죠? 자, 이제 오른쪽 위에다가는 산화수를 쓸 거예요. 산화수란 옥시데이션 넘버, 전자를 잃은 건지 얻은 건지를 나타내주는 숫자예요. 기억나세요?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가 되겠죠.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쓸 거고요. 되셨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많아지면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서 전자를 몇 개 얻은 건지 몇 개 잃은 건지 이런 걸 표시할 때 오른쪽 위에다 써요. 됐죠? 자, 오른쪽 밑에다 뭘 쓰냐면 개수를 써요. 여러분들 이렇게 H2O 할 때 요 투자 쓰는 자리 두 개 있다 이렇게 쓸 때 여기다 개수 쓰죠. 이해 가셨죠? 요렇게 써요. 되셨죠? 일단 원자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구나.
그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겠구나. 움직일 수 있는 건 전자뿐이구나. 이해한 거. 다 가셨죠? 자, 그럼 이제 주기율표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 있는 걸 살짝 주기율표에다가 제가 적용시켜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옥텟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옥텟 규칙. 이거 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미리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화학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았죠? 자, 옥텟 규칙. 쉽게 가자고요. 파루설이라고 불러요. 원자가 전자와 최각전자가 있는데 원자 가에 있는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가 몇 개면 안정이냐 하면 8개면 안정하다라는 게 옥텟 규칙이에요. 되셨죠? 8개면 안정. 자, 이제 오비탈이라는 걸 설명할 건데 이거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할게요. 자,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어요. 그리고 보호의 궤도 함수를 살짝 가져다가 쓰게 되면 껍질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껍질들이 있어요. 이 껍질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화학은 제가 그랬어요. 단어 싸움, 용어 싸움이라고. 그냥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에 전자를 채워요.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껍질마다 틀려요. 제일 안에 껍질을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이라고 부르고 무한대 껍질까지 가겠죠. 이렇게. 되셨죠?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걸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제 원자 개념에서 배울 거예요. 그냥 키만 갈게요. 가장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껍질에는 최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번째 껍질은 최대 3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를 채울 때는 가장 안쪽부터 차곡차곡 채워갈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이 8개면 안정해져요. 이해 가셨죠? 자, 2개, 8개, 18개, 32개. 감 잡으셨죠? 자, 이걸 이제 주기율표에다 한번 써먹어 보자고요. 그럼 제가 뭘 설명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2개, 8개, 18개, 32개. 이건 암기하셨죠? KLMN 아셨죠? 자, 그렇다면 저랑 한번 채워보자고요. 자, 주기율표에다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1쪽에 있는 것들을 한번 표시해 보자고요. 전부 다 핵이 있어요. 자,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 첫 번째 거니까 1번이겠죠? 전자 그럼 몇 개 있겠어요? 양성자가 1개니까 전자도 1개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되죠? 1번이니까. 그래야 중성의 원자가 되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리튬은 3번이에요. 그럼 핵 안에 양성자가 3개니까 전자도 3개 있다는 뜻이죠? 자, 3개를 채워보세요. 맨 안에 껍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요? 2개. 그러니까 하나는 그 다음 껍질에 채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셨나요? 제일 안에 껍질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2개니까. 됐나요? 자, 그럼 나트륨은 11번이에요. 11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최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채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2개, 8개면 총 10개죠. 그럼 하나 더 있어야 하나를 더 채우겠죠. 고로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차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주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로 가게 되면 껍질이 하나씩 점점 늘어나게 돼요. 전자를 채우다 보면. 이해 가셨나요? 여긴 19번이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2개, 3개, 4개 하면서 가장 바깥 껍질이 1개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주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 껍질수라고 불러요. 되셨죠? 껍질수. 주기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게 된다. 됐나요? 자, 족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같은 족, 1족, 2족, 13, 14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는데 족은 원자가 전자수를 나타냅니다.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최각 전자수하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1쪽에 있는 건 원자 가의 전자가 전부 다 몇 개요? 1개. 이해 가셨나요? 그럼 2족은 몇 개겠어요? 2개. 13족은 3개, 4개, 5, 6, 7, 8개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였냐면 전자가 몇 개면 안정? 8개면 안정. 자, 지금부터 감만 잡아보세요. 1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원자과 전자가 1개예요. 그럼 8개가 되고 싶어요. 8개가 돼야 안정해지니까 7개를 받을래요? 하나를 버릴래요? 하나 버리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를 버리니까 플러스 일가가 잘 돼요.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2족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2개. 몇 개면 안정? 8개면 안정. 6개 받을래요? 2개 뛸래요? 2개 뛰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전자 2개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2 플러스가 잘 돼요. 됐나요? 13족은 저처럼 지금 전자를 채우다 보면 가장 원자 가에 있는 전자가 3개예요. 13족이니까 3개. 3개니까 5개를 받을래요? 3개를 뛸래요? 그렇지. 3개 뛰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3 플러스 짜리가 잘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4족은 4개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4개면 4개 받을까요? 4개 뛸까요? 쌤. 그러니까 여기는 4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질 수 있어요. 뛸 수도 있고 아니면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공유결합을 하죠. 여기 탄소, 비금속이라 공유결합할 거예요. 그래서 탄소는 탄화소 아주 복잡해져요. 됐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반대로 가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중인 거예요. 15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다고요. 맨 끝 껍질에 5개. 몇 개면 안정? 8개면 안정. 5개 뛸래요? 3개 받을래요? 이제 받는 게 편하죠. 5개를 언제 띄워?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전자 3개를 받으니까 마이너스 3가가 잘 되죠. 3 마이너스. 여긴 6개니까 6개 띄는 것보다 2개 받는 걸 잘한다. 2 마이너스. 7개니까 하나만 받으면 된다. 마이너스 1. 여긴 8개니까 안정하다. 빵이다. 되셨죠? 이게 나중에 원자과 전자하고 최각 전자하고 차이점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여튼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빵이다.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전자를 버리면 아니면 얻으면 나는 8개 돼서 안정해지는구나. 여기까지 됐죠? 제가 아까 그랬죠? 모든 성질은 전자가 결정할 거라고. 그럼 같은 족에 있는 건 원자과 전자 수가 똑같아요. 성질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 17쪽에 있는 할로젠 원소, 18쪽에는 비활성 기체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그럼 이제 붙였다 떼었다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잘 붙게요? 안 붙게요? 당연히 잘 붙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Na? 그렇죠. Cl. 자, Na는 이온이 되면 뭐가 돼요? 플러스 1가가 돼요. Cl은 17쪽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잘 붙죠. 1대1로 딱딱 붙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H하고 O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못 붙죠. 왜? H는 플러스 1가짜리예요. 플러스 1이 잘 되죠. O는 마이너스 2가 잘 된다고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가 이게 붙을 수가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몇 개 필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물은 H2O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있으면 화원을 처음 하는 사람도 이 주기율표를 외워놓으면 붙였다 떼었다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살짝 넘어가 볼까요? Mg하고 붙여볼까요? Mg는 2 플러스 짜리예요. 그럼 Mg하고 Cl을 붙여보자고요. Mg하고 Cl을 붙이면 Cl은 마이너스 1이 잘 되고 Mg는 2 플러스가 잘 되니까 당연히 MgCl. 그렇죠. 2. 이해 가셨나요? 그럼 H 플러스하고 O하고 붙을 때 H2O니까 응용해 볼까요? Mg하고 O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1대1로 딱 붙으면 되죠. 감 잡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붙였다 띄었다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요. 이해 가셨죠? 여기 있는 기본적인 걸 외우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응용력이 생기세요. 응용력이 생기면 나머지들을 잡아내실 수 있어요. 자, 나머지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HCl 이제 보이시죠? H는 플러스 1이고 Cl은 마이너스 1이니까 1대1로 딱 붙으면 돼요. 저걸 물에 녹이면 염산이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렇다면 황산 가볼까요? 다원자 이온에서 뒤에 설명할 텐데 H2SO4 이걸 우리는 황산이라고 부르죠. 그럼 H는 얼마짜리? 플러스 1짜리. 플러스 1이 2개니까 여기 플러스 2짜리네요. 그럼 SO4는 죽었다 깨나도 2-짜리겠네요. 되셨나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여러 개가 합쳐서 다니는 거. 그럼 이제 응용할 수 있죠. 그럼 MG랑 붙여볼까요? MG는 2 플러스짜리니까 그냥 MG. 그렇지. SO4가 되면 되죠. 이렇게 1대1로 붙으면 돼요. 그럼 붙였다 띄었다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주기율표를 외워놓으면 여러분들은 붙였다 띄었다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온화 시켰다, 붙였다 띄었다, 몇 대 몇으로 붙일 건데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를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이 붙였다 띄었다 알았다. 살짝 업그레이드 하나만 해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CuCl, CuCl2 염화구리라고 하죠. 자, Cl이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CL이 마이너스 1이니까 구리랑 붙었대요. 그럼 구리는 플러스 1짜리죠. 그래 1대1로 붙죠. 근데 여긴 CuCl2예요. 그럼 Cl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여기 마이너스 2짜리죠. 그럼 구리는 플러스 2짜리여야 되죠. 이렇게 되셨나요? 왜 틀리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안 배우는 전이원소예요. 전이원소들은 1가, 2가, 3가를 자기 맘대로 막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혼동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주냐면 뒤에다가 그리스 문자를 써줍니다. 이렇게. 보신 적 있죠? 염화구리 2라는 거 배우던 거. 드셨나요? 아,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금속과 비금속이 붙었을 때 요 그리스 문자가 금속의 산화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금속의 산화수. 헷갈리지 말라고. 이해가셨죠? 여하튼 어떤 거 하나를 알면 이제 응용해 가면서 붙였다 뗐다를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를 일단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셨나요? 좋아요. 자, 이제 주기율표를 알면 여러분들 일단 왜 이렇게 되는지 파루설 전자가 8개면 안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이는구나. 그래서 붙였다 뗐다를 내 맘대로 할 수 있구나.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왕 간 김에 살짝 하나만 더 하자고요. 반지름 하나만 볼까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크기가 커지죠. 왜 커져요? 그렇죠.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되셨나요? 그럼 하나만 살짝 응용해 보세요. 같은 주기, 2주기 해볼까요? 2주기는 전부 다 껍질이 2개씩이죠. 껍질이 2개씩. 그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럴 때 머리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껍질이 2개요. 껍질이 2개로 똑같아요. 원자 번호는 뭐와 똑같다? 양성자 수와 똑같다.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안의 양성자, 플러스가 많아져요. 플러스가 많아지는데 껍질은 2개예요. 플러스가 많아지면 마이너스인 전자를 잘 땡기죠. 땡기면 크기는 조그매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그매져요. 왜? 핵안의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즉, 핵 전하량 때문이에요. 핵 전하량. 핵안의 전하량, 핵안의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전자 쫙 땡겨.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조그매지죠. 그래서 원자는 왼쪽 밑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져요. 되셨나요? 저 화학으로 초대 2강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할 거예요. 크카나, 마하라, 천리준합, 수구, 수분백금 할 거거든요. 그 원리를 외울 때 아주 쉬워요. 자, K, Na, Li 중에 누가 크기가 제일 커요? K가 크기가 제일 크죠? 크기가 크면 핵에서 거리가 멀죠? 전자 뛰기가 쉽죠. 전자가 잘 떨어지니까 양이온이 잘 되죠. 이온이 잘 되면 다른 거랑 반응을 잘하죠. 그걸 우리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서 크카나, 마하라, 천리준합, 수구, 수분백금이라고 외울 거라고요. 그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되셨죠? 하여튼 반지름까지 갈 수 있구나.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걸 갖는 이유가 이렇구나. 그리고 화학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를 앞에다 안 써요. 수학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2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써요. 1은 생략하고요. 되셨죠? 이게 족주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 주기는 껍질수를 나타낸다. 족은 원자과 전자,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수를 나타낸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준다. 일족은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되셨죠? 18쪽은 원자과 전자 없다. 반응에 참여하는 게 없다. 안정하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죠. 헬륨 안정하죠. 안녕하세요, 저는요. 그게 헬륨 기체죠. 이해하시죠? 풍선에다 넣고 안정한 것들, 활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안정, 0. 되셨나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 띄었다 붙였다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암기한다. 됐죠? 같은 족에 있지만 성질이 틀린 경우 아까 했던 것처럼 수소는 금속이 아니죠. 그래서 같은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 족에 2페이지에 수소는 일족에 위치해 있지만 화학적 성질이 달라요. 여기 있는 걸 두 가지로 나눠보자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둘로 나눠보세요. 남자, 여자. 안경 썼다, 안 썼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여튼 같은 건데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죠. 여기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단원자 분자다, 아니면 이원자 분자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나눌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요.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상태로 나눌 수도 있고요. 주로 고체와 액체, 기체 상태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으로 가는 거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는 리배에서 이렇게 꺾으시면 돼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건 금속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되죠. 비금속들은 주로 음이온이 잘 되죠. 저 지금 계속 주로라 그랬어요. 수소 예외. 이 금속, 비금속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같은 걸 잡으실 수 있거든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리뷰해서 그으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 준금속도 있어요.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을 다 갖는 거. 규소, 그래서 반도체에 쓰죠. 도체이기도 부도체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에 꼈네 뭐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주로 이쪽은 금속이 잘 되고 이쪽은 금속이라 양이온이 잘 되고 여긴 비금속이라 음이온이 잘 되고 주로 그렇다. 비활성은 비금속이지만 비금속성이 크다라고는 안 해요. 음이온이 잘 돼야 비금속이 잘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주기율표는 반드시 암기. 여기가 됐죠? 자, 주기율표 이제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뒤에 이제 이온 표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온 표시. 이 이온 표시할 때 제가 이온 표시를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저한테 그런 것들을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름 같은 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막 이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거기 양이온, 음이온 표시 방법이 있어요. 3페이지에. 제가 조금 전에 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양이온, NA와 철이온, 산화이온, 염화이온이 있어요. 자, 하나씩이요. 이온을 표시할 때는 나트륨으로 해볼게요. NA 11번이다. 여기다가 표시해보자. 양이온. 그럼 핵이 있다. 2개, 8개, 1개가 들어있을 것이다. 왜? 2개, 8개, 18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8개가 되면 안정해진다. 하나를 버려야겠다. 하나를 버리면 껍질 하나 사라지죠. 그러면서 나는 뭐가 돼요? 양이온이 되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를 표시한다. 이 말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나트륨의 양이온은 양성자보다 전자수가 하나 적어서 플러스 1 되셨죠? 자, 플러스 1의 전하를 띠므로 나트륨의 원소인 Na 플러스의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를 표시해준다. 다 아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Cl은 핵이 있고요. 2개, 8개, 7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받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름도 하나 해보자고요. 주로 양이온이 잘 되는 금속들은 주로 어떻게 읽냐면 이온 이렇게 읽어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저 지금 분명히 그랬어요. 주로라고. 누구누구 이온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음이온은 주로 어떻게 읽어요? 주로 무슨 화이온 이렇게 읽죠. 이게 Cl2 염소인데 염소 이온 이렇게 안 읽고요. 한 글자만 써요. 화이온 되셨나요? 그럼 산소는 산, 화이온 화자를 주로 붙여요. 되셨죠? 화이온 이렇게 이해가셨죠? 그 다음 2개를 붙여요. 2개를 붙이면 NaCl이라고 하겠죠. 이럴 때 미국에서 영어로 쓸 때는 앞에서부터 읽어요. 소디움 크로라이드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이온부터 읽습니다. 항상. 염화 나트륨 이해가셨죠? 주로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외인 거 꽤 많아요. 주로 되셨죠? 주로 뒤에 거부터 읽는다. 그러니까 CuCl2 이렇게 되면 염화 불이 투 이렇게 읽겠죠. 감 잡았죠? 읽으실 수 있죠? 자, 무슨 이온, 무슨 화이온 이렇게 간다. 그 다음 한 자 넘겨보세요. 4페이지에 보면 다원자 이온이 있어요. 자, 원자가 2개 이상 합쳐서 간다. 제가 아까 가수 쓸 때 H2SO4 이렇게 갈 때 H가 플러스 1가짜리다. 플러스 1이 2개 있으니까 2 플러스다. 그럼 SO4는 그렇죠. 이거 2 마이너스다. 이렇게 2개 이상이 합쳐서 다닐 때가 있어요. 자, 거기 볼게요. 다원자 이온. 몇 개의 원자가 뭉쳐서 하나의 이온을 형성하기도 한다. 원자단 이온이라고도 한다. 되셨죠? 자, 다원자 이온이에요. 여러 개가 합쳐서 다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암모늄 이온, 탄산 이온 있죠? 자, 이럴 때는 이름을 특별한 경우에는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로 암모늄 이온 같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빼고 나고서는 대체적으로 한 글자씩 읽어요. C는 탄소죠. O는 산소죠. 그러니까 산 이온이라고 읽어요. 그렇다면 S는 뭐요? 황. O는 산소니까 그렇죠. 산 이온이라고 읽겠죠. 주로 한 글자씩 읽으시면 돼요. 자, 의미 볼까요? NH4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은 플러스 1의 전하를 띄었다는 뜻이다. N원자 1개와 H원자 4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근데 요게 뭉쳐서 다닌다. 되셨죠? 탄산이온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띄었다는 뜻이고요.
C원자 한 개와 O원자 세 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뭉쳐서 다닌다. 이렇게 감 잡았죠? 이럴 때는 한 글자씩 주로 읽는다. 되셨죠? 그러다가 이제 명명법 하다 보면 막 이상한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상한 경우가 조금 전에 제가 했던 H2SO4 같은 경우예요. 그럼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면 황산이온이었죠? 여긴 뭐예요? 수소죠? 그럼 황산수소라고 읽는 게 정석인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렵다. 좀만 더 발전시켜보자.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해서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는 걸 산이라고 불러요. 산성. 그러니까 수소를 가진 것들은 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성이니까 그냥 수소 가진 걸 산이라고 읽자. 그럼 황산산이다. 산이 두 번 들어간다. 아예 생략해버리자. 그래서 이걸 그냥 황산이라고 읽죠. 되셨죠? 그럼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하면 염화수소죠. 염화수소는 기체예요. 근데 이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염산이란 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에쿠어스. 그럼 염화수소니까 똑같이 염화수소인데 수소가 있으면 산이니까 염화산 이상하다. 염산이라고 읽자. 되셨죠? 감 잡았죠? 주로 우리나라는 음이온을 먼저 읽고 그런 다음에 양이온을 주로 읽어줘요. 되셨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읽으실 수 있죠? 자, 그 밑에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표시하는 방법 쉬워요. 무조건 화학에서는 전하량의 합이 0이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셨나요? 전하량의 합이 0.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0. 개수는 아니어도 돼요. 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대1로 붙을 거니까 이렇게 1, 써주면 되죠? 1은 생략하죠. NaCl. 그럼 Mg하고 Cl이 붙으면 제가 했던 얘기죠.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2가 이쪽으로 0이 안 되죠. 0을 만들려면 Cl이 2개 있어야겠죠. 되셨죠? 2가 1로 오고 1이 1, 2 가니까 그래서 MgCl2. 1은 생략한다. MgCl2. 감 잡았죠? AL하고 SO4가 만났다. AL은 3 플러스고 SO4는 2 마이너스니까 3 플러스짜리하고 2 마이너스가 만나려면 2, 3은 6, 3, 2, 6 하면 되니까 2, 3 하면 되죠. 되셨나요? 황산, 알루미늄. 감 잡으셨죠? 이렇게 붙였다 떴다를 내 맘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만 암기하고 있으면 당연히 되죠. 되셨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화학에서는 이온의 개수는 틀리겠지만 전하량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전하량의 합은 0.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 화학으로 초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했던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이 화원은 누가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화학으로의 초대에서는 저랑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했죠. 뭐였어요? 주기율표.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는 딱 쓴다. 지금부터 못 외우신 분들은 반드시 연습장에 20번 이상 써서 외우세요. 수에리 베비시 노블레 나마알 신황리마 카칼. 되셨죠? 그래서 쫙 8줄로 맞춰서 탁 쓸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파루설, 옥텟규칙, 전자 8개면 안정이니까 안정하게 하다 보면 주로 금속들은 양이온이 잘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잘 되는구나. 그걸 알고 나면 붙였다 떼었다를 내 맘대로 할 수 있구나. 되셨나요? 이 주기율표 잘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온이 뜻하는 거, 그리고 이름 읽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금속의 반응성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반응성에서 이래서 반응을 하는구나. 이 주기율표를 못 외우시면 반응성이 어려워요. 주기율표 반드시 암기하고 오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만약에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여러분 반복하시고요. 반드시 반복 쫓아갈 수 있는 공부 없어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자. 바이바이.